샤론 마샬은 1969년 9월 9일 미시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고등학교에서 만나 사랑에 빠져 일찍 결혼을 했고 샤론의 출생 후 이혼했습니다. 2년 후 샤론의 어머니는 두 번째 남자를 만나 1971년과 1972년에 두 딸을 더 낳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샤론 어머니는 1974년 또 다른 남자의 아들을 낳고 헤어져서 샤론은 3명의 동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면서 아이들만 점점 늘고 있던 어머니는 자기 형편에 잘 맞는 괜찮은 남자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프랭클린 델라노 플로이드입니다. 프랭클린은 보살펴야 할 가족도 없었고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집을 페인트 칠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는 아주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아이들도 같이 키우면서 남은 평생을 같이 할 남자를 만났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녀는 악마를 자기 손으로 집에 끌어들인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 사건은 짐승만도 못한 양아버지한테 죽기 전까지 몸과 정신을 유린당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프랭클린은 1943년 조지아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프랭클린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신장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미망인이 되고 형편이 더 어려워진 프랭클린 어머니는 5 아이들을 조지아 침례 어린이집에 맡기게 됩니다. 유난히 여성스럽던 6살 프랭클린은 나이 많은 다른 아이들에게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그런 그를 감싸주기보다는 도리어 그를 잔인하게 체벌하였습니다. 프랭클린은 사람들과 자주 싸우며 음식을 훔치러 다른 집에 침입하는 문제가 많은 10대로 자랍니다. 16살이었을 때 그는 음식을 훔치려고 다른 사람 집에 침입했고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어린이집은 문제가 많은 프랭클린을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며 그의 결혼한 첫째 누나 집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만에 프랭클린의 감당할 수 없는 사악함을 느낀 매형은 그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된 프랭클린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성매매를 하는 어머니랑 잠깐 살게 됩니다. 16살 때 그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위조해서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류 위조 사실은 곧 밝혀졌고 그는 군대에서 쫓겨나오게 됩니다. 그는 떠돌이가 되었고 1960년에는 총을 훔치러 가게에 들어갔다가 총을 맞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살아남았고 소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소년원에 나온 지 한 달 만에 4살 아이를 납치해서 숲에서 성추행하는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는 그렇게 계속 교도소를 들락날락했고 1972년 31살이 되던 해 석방됩니다. 하지만 2달 만에 그는 주유소에서 한 여성을 그녀의 차에 강제로 태우고 그녀를 폭행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탈출했고 수배 중이던 프랭클린은 도망갑니다. 그는 그렇게 도망다니며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한 트럭 정류장에서 샤론 어머니인 산드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결혼을 했고 산드라의 4명의 아이들과 함께 텍사스 달라스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1975년 산드라는 도난 수표로 기저귀를 사다가 30일 동안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실수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지 산드라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당연히 산드라는 샤론과 3명의 동생들을 남편인 프랭클린한테 맡겼습니다. 한 달 후 산드라가 감옥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사라진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산드라는 많은 사회복지기관을 뒤졌고 첫 딸인 샤론만 빼고 다른 3명의 아이는 찾았습니다. FBI에 연락해 납치된 자기 딸을 찾아달라고 했지만 계부도 아이를 데려갈 권리가 있다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프랭클린은 6살 샤론을 데리고 오클라호마에 가서 이름을 바꾸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실종 신고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프랭클린은 샤론한테 나쁜 사람들한테 쫓기는 위험한 상황이며 자기가 그녀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그가 샤론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랭클린은 사람들의 의심을 받을 때마다 이사를 다녔고 이름도 수시로 바꿨습니다. 샤론은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학교에서는 우등생으로 선생님들이 그녀를 좋아했으며 수학 천재로 알려졌습니다. 똑똑하고 총명한 그녀는 조지아 공대에 들어가서 항공우주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있을 때는 매우 조용했지만 학교에서는 친절하고 외향적인 아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1984년 샤론은 우수학생으로 대학교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니퍼 피셔라는 여자아이와 친해지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컨퍼런스에 참가하면서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한 그들은 헤어져야 할 때 둘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제니퍼는 샤론에게 전화번호를 물었지만 샤론은 아버지가 전화번호를 남에게 주는 걸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좀 의아했지만 제니퍼는 자신의 번호를 샤론한테 주면서 꼭 전화하라고 말했습니다. 샤론의 전화를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학생회명부에서 번호를 찾아 그녀에게 전화했습니다. 샤론이 전화를 받았지만 기뻐할 거라는 기대와 달리 샤론은 전화를 할 수 없다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한 남자가 소리치자 샤론이 울었으며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전화는 쾅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샤론이 전화를 했고 아빠가 조금 화났었지만 지금은 괜찮고 전화 와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둘은 그렇게 자주 통화하게 되었고 얼마 후 프랭클린은 샤론이 제니퍼 집에서 자고 오는 것도 허락했습니다. 제니퍼는 집이 크고 부유한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프랭클린은 하룻밤 자러 가는 샤론을 제니퍼 집에 데려다 주러 갔고 제니퍼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프랭클린은 자기를 페인트공이라고 소개했고 만약에 주위에 페인트칠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알려달라며 제니퍼 아버지한테 명함을 하나 건넸습니다. 다음 날 프랭클린은 샤론을 데리러 제니퍼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준 지 24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제니퍼 아버지한테 자기한테 줄 일자리를 알아봤냐고 물어봅니다. 제니퍼 부모님은 프랭클린이 많이 무례하고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꿈이 없는 사춘기에 접어든 자기 딸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았던 꿈 많고 똑똑하며 밝은 샤론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샤론을 데려다 주러 제니퍼 집에 간 프랭클린은 제니퍼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가 아내 없이 혼자 샤론을 키우는 것이 안 돼 보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샤론은 제니퍼의 베스트 프렌드라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빌려줍니다. 그 후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제니퍼 아버지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랭클린은 지묘하고 뻔뻔스럽게 기회만 되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소녀들은 샤론 집에서도 자면서 놀기를 원했지만 제니퍼 아버지는 프랭클린을 믿을 수 없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니퍼 아버지가 출장을 가게 되었고 그 틈을 타 그녀는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샤론 집으로 자러 갔습니다. 샤론 집은 낡고 허름했으며 모든 창문이 다 막혀 있었고 비밀스러운 방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니퍼는 친구의 옷장에 있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야한 란제리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녁 식사 후 프랭클린은 14살밖에 안 된 소녀들을 춤추는 술집에 데려다 줬으며 너무나 자연스럽게 술집에서 즐기는 샤론을 본 제니퍼는 놀라기도 했지만 새로운 경험에 흥분했습니다. 술집에서 나이든 남자들의 음흉한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샤론은 술을 마시고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쇼핑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제니퍼 가족들은 주인이 없는 집에 들어와 소파에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프랭클린과 그 옆에서 울고 있는 샤론을 발견합니다. 프랭클린은 약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했고 제니퍼 아버지는 더 이상 돈은 빌려줄 수 없다며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 후 제니퍼 아버지는 딸이 더 이상 샤론 집에 놀러가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1986년 공부를 잘했던 샤론은 조지아 대학의 전액장학금으로 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프랭클린도 그녀의 꿈을 지지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샤론은 고등학교 반학기만 남겨두고 임신하게 되었고 그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와 애 낳고 같이 살기 위해 도망칩니다. 곧 그들은 프랭클린한테 잡혔고 그녀는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애리조나로 이사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애를 낳았고 곧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 후 샤론은 프랭클린한테 벗어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하고 그한테 다시 돌아갔습니다. 1987년 제니퍼는 대학에 입학했고 샤론은 플로리다에 있는 술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 안 가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일하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샤론은 가슴확대 수술을 받았고 다른 환경에 있는 제니퍼와는 사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1989년 샤론은 프랭클린과 혼인신고를 하고 오클라호마에서 2살 된 아들과 트레일러에서 살았습니다. 프랭클린은 매일 샤론을 술집에 데려다 줬고 그녀가 일을 끝내면 밖에서 기다렸다가 그녀가 번 돈을 가져갔습니다. 샤론이 하루에 200불 이상 벌지 못하면 화를 냈으며 심지어 그녀를 폭행했습니다. 샤론의 술집 동료들은 프랭클린의 감시와 억압에 그녀가 불행하다며 동정했습니다. 동료들은 샤론한테 프랭클린을 떠나 멀리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프랭클린은 그녀가 도망가면 찾아가서 죽인다고 협박했으며
그 지역의 경찰들은 모두 자기 친구라서 샤론이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그들은 도와주지 않을 거라며 그녀를 세뇌시켰습니다. 1990년 4월 마침내 손님으로 만나 그녀를 안타까워하며 위해줬던 남자와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도망갈 준비를 하며 기회를 보고 있던 어느 날 샤론이 길가에서 심하게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다음날 프랭클린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멀지 않은 모텔에서 아내인 샤론과 같이 머물렀으며 그가 자고 있는 동안 그녀가 식료품을 사러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뺑소니를 당한 게 틀림없다고 경찰한테 주장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아내의 심각한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녀와 가깝게 지냈던 직장 동료인 코니는 사고 소식을 듣고 120마일을 운전해 샤론을 보러 왔습니다. 평소에 샤론에게 괴롭히는 남편을 떠나라고 적극적으로 말했었던 코니는 프랭클린을 처음부터 의심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기에는 의식을 잃은 채 침실에 누워있는 샤론 얼굴에는 어떠한 타박상이나 상처가 없었고 의사들도 누군가에게 샤론의 머리가 치명적인 공격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코니는 의사들의 소견을 듣고 사고 부상이 뺑소니 사고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경찰한테 살인의 방향을 잡고 수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코니는 프랭클린이 샤론을 죽이려고 했다고 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언제 또 그녀를 죽이려고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코니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간호사에게 프랭클린을 주시하라고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분명히 샤론은 점점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프랭클린의 방문 후 그녀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날 샤론은 21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인 프랭클린은 그녀의 죽음을 듣고도 병원에 돌아가지 않았고 심지어 그녀의 몸을 병원에 기증할 테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한 술집 동료들이 남편 대신 돈을 모아 그녀의 장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 이해가 되지 않자 경찰은 부검을 지시합니다. 부검 결과 그녀의 몸 구석구석에는 오래되거나 얼마 되지 않은 여러 개의 골절상과 타박상이 있었으며 여러 번의 임신과 낙태 출산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뭔가 세게 내리친 것 같은 외상을 입었으며 그로 인해 머리 안에 피가 가득 고여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부검으로 사망 원인을 살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994년 프랭클린은 다른 사람들에게 입양되어 잘 살고 있는 샤론의 아들을 납치해 살인하여 징역 54년형을 선고받았으며 1995년에는 프랭클린이 6년 전에 납치 살해한 셰리 코멘소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프랭클린은 자기가 샤론 마샤를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로 인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 샤론 마샬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